원희룡이 국회에서 그 망신을 당하고 바로 또 쇼를 하러 갔는데요. 간담회를 한다고 갔대요. 양평군으로 네. 갔죠. 근데 정작 주민들은 간담회가 있다는 걸 몰랐답니다. 네, 주민들 대다수는 간담회가 열린다는 사실조차 몰랐고 그나마 참석했던 게 30명 정도인데 그 주민들은 이거는 간담회도 아니다, 정치적인 쇼다라는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양서면 간담회입니다, 네, 이거는. 요건 양서면이에요. 오전에. 그래서 이장들한테 절대 항의 안 할 사람들로 친한 사람을 몇 명씩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처음에 이제 사진만 찍고 네. 원희룡은 강상면으로 튀었어요. 이게 무슨 간담회예요?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른 사람들이 설명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종점이 옮겨가게 되면 불만이 당연히 많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어떤 분이 이제 피켓을 써갖고 왔는데, 강서면 내 땅 위로 고가도로 지나가는 걸 반대한다! 라고 쓴 피켓을 찍어가지고 들고 오신 분이 있는데, 이거 봐라! 강서면 사람들도 싫어한다. 그럼 강서면 사람은 고가도로 밑에 지나가는 거 싫고, 강상면 사람들은 고가도로 밑에서 사는 게 좋을까요? 네? 그런 논리로 해갖고 그래서 우리가 강상면으로 간 거다라는 논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계속 그 사진만 뿌려서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양서면에서 튀고 난 다음에 이건 이제 양서면은 사진만 찍었으면 된 거야. 강상면 가서 환영받으면서 거기에서 쇼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정말 재추진을 공식화하겠다고 하는 걸 밝히면서 재추진의 전제가 쓰레기를 치워야 된대요. 아니, 그 쓰레기가 뭘까요? 오물. 고속도로 가는 길에 오물이 잔뜩 쌓여 있는데 우선 이 오물부터 치워야 할 때다. 아니, 절대저는 김건희 씨 땅을 오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감히? 아니, 이걸 방해하는 사람들을 오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물인 거예요? 우리가 다 오물인 거야. 우리 오물이었군요. 그러니까 뭐 양서면 주민들도 오물이고 방해하는 민주당도 오물이고 이게 다 오물.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찍들이 원래 이래? 요물도 아니고 오물이야. 오물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왜요? 요물 하고 싶어요? 요물이면 뭔가 이렇게 좀 신비하고 뭐 이런 느낌이라도 좀 있는데 뭐가 신비해요, 이게. 결국은 얘가 나를 개똥 취급을 한 거네요, 희령이가. 그리고 뭐라고 했어? 민주당이 사과하면 사업 재추진하겠다고 했잖아. 네. 근데 아니잖아. 사과한 거 우리 다 사과 아닌데. 안 할 거니까 추진하지 마. 민주당에서는 절대 사과 안 할 거니까 재추진하지 마. 뭔 말을 했으면 정치생명도 걸었는데 한 가지라도 좀 지켜보라고. 아니 네가 뭐 구미호야? 목숨이 9개야? 그래서 사업 재개 조건으로는 이제 의혹 해소로 의혹 해소를 누가 하는 건데 도대체? 아니 의혹 해소를 하는 건 좋아. 근데 일단 강상면으로 고속도로는 뚫어놓고 의혹을 해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날에는 국회 그 교통위원회 있잖아요. 국토교통위원회. 그때는 야당이 의혹 제기를 중단하면은 다시 하겠다고 했고, 왜 말이 맨날 바뀌어? 거짓말밖에 안 하는 거야, 이거. 그래서 지금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랬더니 야씨 또 정쟁으로 이걸 끌고 간다. 라고 하면서 또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또 꺼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상임위에서 얼마든지 소명할 기회를 줄 텐데 왜 국정조사를 한다 그래갖고 이걸 정치 문제로 끌고 가냐 이러면서 늘 지네들 하는 그런 핑계들을 대고 있거든요. 근데 뭐 어차피 국정조사는 시작될 겁니다. 해야죠. 근데 국정조사에서 끝나면 안 되죠. 특검도 가야 되고 여기에 대한 관계자 처벌부터 지금 여러 가지 불법으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부터 공사, 현재 거기에 투기한 사람들까지 다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로 시작해가지고 이 조사가 뭐가 있냐면은 대통령의 노선 변경 인지 및
처가 인척의 노선 변경 개입 여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종점 변경의 경위 이걸 다 조사하겠다. 그리고 신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제기되는 재반 절차에 대한 의혹, 그다음에 특혜 의혹 관련 인물들의 토지 취득 경위. 이거는 이 인물도 누구야? 최은순네 아니야. 김건희네 아니야. 이거 취득 경위 하겠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국토부하고 기획재정부 이 권력층 개입했는지 조사하겠다. 그 다음에 도로공사 이 사람들의 이제 사업 변경 관련 자료를 파기했는지 다 조사하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탄핵으로 가기 위한 단계입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국정농단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에 국정농단으로 들어갈 것 같아. 그래서 결국은 원희룡이도 사실은 누가 시켜서 했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직까지 원희룡이 땅이 안 나오고 있어요. 원인은 없겠지. 그건 모른다니까. 그래요? 파다 보면 어디선가는 나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상가부지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 아파트 쪽보다는. 개발단지보다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는데. 근데 이제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아마 저기서 방해할 텐데, 만약에 하게 되면 교섭, 비교섭 단체 의석 비율에 따라서 18명 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될지는 한번 봅시다. 예. 근데, 저는 이번 그 건의동산을 위한 이 고속도로 조성 사업 안에서 왠지 모를 MB의 향기를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이 왜 이 얘기가 나오게 되냐면 이 건화 엔지니어링에 대한 우리가 이제 건의 엔지니어링의 오타가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이 건화 엔지니어링의 그 배경에 네. MB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즉 건화가 지금 안국장하고 이 초안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5월 10일 국토부에 제시했다는 거고, 그러면 건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여기에 대한 준비를 최소 6개월이나 1년 전부터 했다고 봐야 되는데, 이 건화 엔지니어링이 도화 엔지니어링의 계열사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 도화 엔지니어링은 4대강 때, 4대강 때, 4대강 사업 설계의 거의 30-40%를 맡아서 했던 4대강에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았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건화 엔지니어링이 도로공사 출신들이 네. 굉장히 많이 포진을 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4대강 사업할 때부터 MB 정부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전직 도로공사 고문들이나 오비들 그리고 그 경영진의 맥커리 출신 인사들이 다수 포진돼 있는 맥커리. 예. 야, 오랜만에 듣네. 오래간만에 듣는 그 이름. 맥커리. 명박이 아들이 이사로 들어갔다가 문제가 됐었던 뭐 그런 회사라고 합니다. 맥커리. 네, 그래서 이 회사의 특징이 뭐냐? 네. 공사를 하는데 공사비로 안 받는다는 거야. 예? 개발 이익의 일부를 받아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를 내놓고 네. 휴게소를 짓잖아요. 휴게소 지분의 50%. 그게 훨씬 좋은 거 아니에요? 짭짤하죠. 그래서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는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휴게소들 중에 아까 얘기한 도화나 건화 엔지니어링이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그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그거를 장사가 얼마가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맨날 고속도로 가가지고 그거를 고속도로 안에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 이거를 삥을 뜯는다고 합니다. 요게 거짓 매출의 50% 가까이를 뜯어가지고 도로공사, 아까 얘기한 도로공사 오비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뭐 조폭인가요? 그렇죠. 이게 그 원자력 마피아처럼 도공 마피아들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건화인 거고, 이 베이스에 4대강 사업을 했던 업체들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화 엔지니어링은 서울대 출신 사장이 미국 유학을 갔다 와서 네. 도로공사에 근무를 하다가 나와갖고 차린 회사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김건희 일가한테 지금에 있는 건희 동산을 한번 만들어보자, 양편에. 그러면서 수익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업을 제안한 그 배경에는 누가 있다? MB가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와. 결과적으로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던 건화가 이런 업체였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건희가 시켜갖고 건화한테 일을 시켰구나 이게 아니라 건화가 훨씬 더 큰 업체다. 그리고 건화가 김건희와 최은순을 이용해갖고 지금 이 건희 동산을 비롯한 도로공사에 관련된 수익들을 몰빵하려고 하는 또 하나의 4대강의 어떤 그 아류 같은 사업을 현재 하고 있다라는 제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그런 제보? 네? 방금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해야 되니까.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건화라는 업체를 그냥 단순하게 최초 제안했던 사람, 그 전부터 안국장하고 좀 알던 업체 이렇게 생각할 규모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즉 이 안에는 건화가 등장했다는 얘기는 도로공사 전 오비들과 맥커리들과 MB들과 그리고 현재 국토부 안에 연결되어 있는 끈끈한 인맥의 고리가 작용을 했던 거고 이 모든 게 큰 그림이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2조 원짜리 뭐 도로공사 이런 게 아니고 이보다 훨씬 큰 규모의 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맥커리가 여기 끼었다는 거는 민자도로 사업을 됐든 앞으로 신도시 사업을 했을 때 맥커리계 명박계의 그 싱가포르 자본이나 외국 자본들이 여기에 들어올 준비를 다 마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무조건 또 우리 김앤장하고도 연결고리가 있을 거고요. 따라서 이거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국책 사업인 거야. 그러니까 건희만을 먹여 살리기 위한 게 아니라 MB계 자체가 지금 이 정치 자금 내지는 앞으로 MB계가 대한민국 어떤 그 주요 정치 세력으로 다음 정권을 창출해 나가기 위한 기반을 만드는 사업 구조로 지금 여기에 올인이 돼 있다. 충격적인 거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사업으로 강행되고 있다. 그래서 원희룡은 이제 장관 안 해도 돼. 총리 안 해도 돼. 이 사업을 마무리 지어놓고 이쪽 업체에 고문이나 감사하면 뭐 김만배만큼은 아니겠지만 박영수만큼은 아니겠지만 짭짤한 배당을 약속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강렬한 어떤 그 의심을 확신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네. 그동안은 이게 통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국민들은 이들이 지난 수십 년간 어떤 식으로 더러운 야합을 통해서 부를 축적을 했고 세금을 탈루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알았잖아요. 알았기 때문에 사실은 예전처럼 편하게 그렇게 삥 뜯으면서 사는 삶은 더 이상은 불가능할 것이다. 모를 때는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랐으니까. 아니, 몰랐을 때도 박근혜 쳐넣었는데 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다는 아는데. 거예요. 박근혜는 참 귀여운 도둑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삥 뜯는 정도의 수준의 도둑이었지만 이명박은 사실 큰 도둑이었거든요. 엄청 큰 도둑이죠. 대놓고 도둑이. 뭐 임기 5년 동안 400조를 해먹었다는 말이 있으니까. 근데 이 큰 도둑이 돌아와갖고 또 앞에 바지 세 장을 내세워서 도둑질을 하는데 하는 방식이나 그것들이 옛날 전과자들을 다시 동원해갖고 똑같은 방식으로 또 사기를 친다는 거야. 근데 이걸 또 당하면 우리가 오히려 우리가 바보라서 당하는 게 되는 이제 거예요. 절대 안 당하지 않는다. 철저하게 감시하겠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물론 검찰은 수사를 안 하겠죠. 앞으로 국짐이나 국짐이나 이런 애들은 이걸 감출을 하고 하겠지만 여기에 지금 새롭게 나오고 있는 도로공사하고의 커넥션. 지금 도로공사가 그냥 단순하게 원희룡이 시켜갖고
여기에 이렇게 동원된 게 아니라는 거야. 도로공사가 오히려 공범 내지는 주범일 수도 있어. 지금 이러한 그 노선 변경에 대한 부분 안에. 그래서 이제는 원희룡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밑에서 일하고 있는, 그리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도공 마피아의 관계를 봐야 된다는 거야. 일단 사장이 서울대 출신이잖아.